앞에 보이는 차량은 신형 G80 RG3입니다. 코드명의 숫자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량은 세 번째 G80이지만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한 첫 번째 G80이기도 하죠. 이미 GV80의 출시로 그 디자인이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독일 3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긴장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G80은 패스트백 스타일로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두툼한 뒷펜더가 강조된 고전적인 스포츠 쿠페 형식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스포츠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후한 하이테크 이미지가 더 강조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면부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보닛의 형상을 보면 날렵함보다는 무게감이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크레스트 그릴도 이 차량의 무게감을 더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족 가문의 문장을 형상화하고 있는 만큼 가벼워 보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전체를 두르고 있는 듯한 이 쿼드램프는 하이테크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차량의 앤틱한 이미지와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잘 융화돼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신형 G80의 외관은 스포티한 이미지, 중후한 이미지, 그리고 하이테크 이미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매 시점의 전환이 크게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한 가지 확고한 정체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가도 이 차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절로 안정되는 것 같네요. 우선 이렇게 수평적인 레이아웃이 실내 분위기를 진중하게 만들고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크래시 패드가 입체적이어서 밋밋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적인 부분들은 모두 가죽이나 우드와 같은 소재로 마감해서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 밖에 버튼이나 공조장치와 같이 동적인 부분들은 모두 메탈릭하게 마감해서 첨단의 이미지를 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실내에는 플라스틱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기본형 모델에는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은 12.3인치 3D 클러스터와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일체형 스크린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이 아래에 있는 다이얼로 조작이 가능하고 물론 터치로도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에 손글씨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 유용해 보이진 않고 대신 이 음성 명령은 꽤 유용해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썬루프 좀 열어주세요. 선루프를 열게요. 스크린은 시인성, 반응 속도, 그래픽 모두 마음에 들고 이 바탕화면에 있는 위젯들이 한눈에 구분이 잘 가도록 고심한 흔적이 보여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좀 IT 강국에서 나온 자동차 같네요. 그리고 이 3D 클러스터는 구식의 아날로그 클러스에 비해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우디의 계기판들이 공간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구성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용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빙 포지션이 굉장히 좋고 스티어링은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 조절 범위도 상당히 커서 좋고 원하시면 여기 있는 이 사이드 볼스터와 허벅지 지지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500ml 생수병 하나 정도가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은 덮개가 양쪽으로 멋지게 열리고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글로우 박스도 제 예상보다 더 넓은 것 같네요. 컵홀더는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이얼 오른편에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커피잔 고정은 잘 되고 긴 물병 고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어보면 스마트폰 수납 공간이 나오고 두 개의 USB 포트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의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네요. 1열 인테리어는 보시는 분에 따라 다소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정하고 묵직한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의 실내 분위기를 원하시면 3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셔야만 합니다. 2열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차량의 옵션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은 3.5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저토크 구간에서는 MPI, 고토크 구간에서는 GDI 방식으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 8단 미션이 물려있고 최고 출력은 380마력의 54토크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로백 성능은 5.1초입니다. 기본형 모델의 주요 안전사양으로는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 등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3D 클러스터, 전방 주시 경고, 지능형 헤드램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도어 커튼, 다기능 암레스트 등을 묶어놓은 파퓰러 패키지의 가격은 정상가 570만원에서 60만원 할인된 510만원입니다. 레그룸도 여유롭고 헤드룸도 이 정도면 넉넉한 것 같습니다. 전면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발을 넣을 수가 있어서 다리를 뻗기 좋고 비용을 좀 더 들이시면 이렇게 전동 및 통풍 시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구조상 이렇게 센터 터널이 높게 올라와서 앉기 썩 좋은 구조는 아니고 성인 3명이 앉으면 넉넉하진 않겠지만 E클래스와 5시리즈에 비해 약 5c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카시트는 아이소픽스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고정바가 숨어있어 설치 시 가죽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을 보는 카시트를 양쪽에 설치한 후에도 원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성인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가운데 암레스트의 덮개를 열어보면 별도의 수납 공간과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위치도 좋고 이렇게 고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시트 포켓은 보기엔 참 깔끔하고 좋은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수납하기엔 불편하실 수가 있겠고 역시 품격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신문이 제격이겠죠. 창문은 면적이 넓어서 개방감이 좋고 창문을 내렸을 땐 이렇게 앞부분은 조금 남지만 뒷부분은 끝까지 내려가서 팔을 걸더라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더라도 이렇게 커튼을 칠 수 있어서 신문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다기능 암레스트와 듀얼 모니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겠지만 참 이게 없으면 또 이렇게 현질을 붙여 2열 좌석은 여기 있는 이 다기능 암레스트를 추가하셨을 때 더 대접받는 느낌이 들 것 같고 모든 장식들이 더 세련되지긴 했지만 역시 지구공을 넘볼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선을 넘진 않았네요. 트렁크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트렁크는 전동으로 열려야겠죠. 이번 신형 G80의 트렁크 용량은 424리터로 이 클래스에 비해 이런 물병 5개 정도가 더 들어가고 5 시리즈에 비해 19개 정도가 덜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일단 트렁크 입구가 상당히 넓어서 좋고 바닥에 턱이 높아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뺄 때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트렁크에는 이렇게 작은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 휴대용 유모차, 마지막으로 골프백까지 모두 수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곧 이 신형 G80을 타고 시내 주행을 나가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찾은 이 차량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5 시리즈와 달리 허벅지 지지대가 시트와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서 이물질이 낄 염려가 없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 과격하게 운전할 땐 별도의 조작이 없이도 사이드 볼스터가 알아서 몸을 고정시켜줍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가 폴딩되지 않아 경쟁 모델에 비해 수납성이 좀 떨어집니다. 2열 좌석의 공조장치를 작동하면 의도치 않게 1열 좌석의 공조장치도 덩달아 작동되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의도치 않게 버튼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차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내가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이 차를 타보기 전까지는 좀 어설프지 않을까 라는 의심도 해봤는데 전혀 어설프지 않습니다. 엔진 파워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스티어링 휠은 좀 무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고 능숙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실내는 상당히 정숙한 편이고 속도를 좀 올리더라도 노면 소음 외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본넷이 상당히 길고 높아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전면 시야 전혀 문제없고 사이드 미러 시야나 룸미러 시야도 매우 좋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은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의 덕분인지 몰라도 방지턱을 좀 세게 넘더라도 차량의 출렁거림이 적고 안정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어디까지나 승차감 보조의 개념이지 이 노면의 상태에 따라 서스펜션의 성향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실행하는 이 감쇄력 보정이 경우에 따라서 매우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없더라도 크게 아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참고로 2.5 가솔린 모델의 경우 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탑재하기 위해선 1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80마력의 남아도는 파워를 느긋하게만 사용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네, 미션은 변속 시점, 변속 질감 모두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고 마력 토크가 새어나간다는 느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스로틀 반응도 상당히 과감하고 막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짜릿하냐? 글쎄요. 짜릿함으로 따지면 2.5 가솔린 모델이나 일반 후륜구동 모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인공 사운드인데 굳이 이런 소리를 들려주지 않아도 이 차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운전자가 잘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끄고 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5 가솔린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이 전후륜 각각 360에 34T, 345에 20T로 530i와 비등비등하거나 2300보다 조금 더 우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비교는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테스트는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일단 노즈 다이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억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성인 3명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과도하게 밀린다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없이 매우 준수한
브레이크 제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IDB 시스템의 브레이크 페달 담력도 아직까진 크게 이질적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현재 전륜에는 4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륜에는 1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5 가솔린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디스크의 직경과 두께가 모두 얇아지고 앞뒤 모두 1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됩니다. 코너 성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코너를 빠르게 돌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코너를 돌더라도 이 안정감이 흐트러질 것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더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세게 던져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롤링은 좀 허용하는 편이고 과하진 않습니다. 딱 바깥쪽 타이어의 그립을 높여주는 정도까지만 기울었다가 코너 구간을 빠져나왔을 땐 허둥대지 않고 즉시 자세를 복구하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조향 감각도 나름 안정적이긴 한데 5 시리즈만큼 인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원하실 때 원하는 만큼 빠르게 달릴 수도 있겠지만 큰 의미 있을까요? 이 차량은 편하게 다루실 때 그 진가가 더 잘 드러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신형 G80의 전장은 4995mm로 거의 5m에 육박하고 휠베이스가 3010mm로 꽤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이나 좁은 도로에서는 기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후륜 조향 시스템이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그 기능을 추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비는 8.2km고 공시된 복합 연비 9.2km에 비해 좀 덜 나오는 수치긴 하지만 시내에서 연비 주행을 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18인치를 선택하시거나 2.2 디젤 엔진 또는 2.5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시면 더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E 클래스를 살 것이냐 5 시리즈를 살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실 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선택지가 더 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눈엔 아직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제네시스는 완전히 제네시스만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20대 30대 싱글 동생들에게는 이 가격대에 다른 대안이 너무도 많아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겠고, 30대 40대 엄마 아빠 삼촌 이모들에게는 케바케 사바사로 추천할 만한 것 같고, 50대 60대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